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작업을 위한 프로젝트 생성과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죠. 시퀀스 설정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를 최초로 실행하게 되면 이처럼 웰컴 투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라는 이런 설정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새로운 프로젝트는 실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최초로 실행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요. 프로젝트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의 이 창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뉴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런 기능이 있는데요. 이 런 기능, 지금 이 런 기능을 사용하면 어도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학습 자료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를 좀 잘하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다지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뭐 프리미어에 대한 학습을 위한 런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왼쪽에 오픈 리센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엔 오픈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프리미어를 통해서 작업을 해 놨던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와서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으로 사용이 됩니다. 현재는 뭐 하나의 작업도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대부분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작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픈 프로젝트는 뭐 특별히 사용할 일이 없겠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한 후에는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했을 경우라면 지금의 그 저장된 그 프로젝트 목록이 이 아래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열어줄 수가 있죠. 여하튼 지금의 과정은 최초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을 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그러한 학습이기 때문에 Create New 메뉴에 New Project를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참고로 아래쪽에 있는 Show Welcome at Startup이라고 있는데 요 기능을 해제를 해주면 지금의 요 Welcome to Adobe Premiere라는 요 창은 더 이상 뜨지가 않습니다. 매번 요 창이 좀 불필요하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지금의 요 기능을 해제를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New Projec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New Project 설정창이 나타났고요. New Project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도 뭐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죠. 프로젝트의 이름을 네임을 통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로케이션은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질 경로죠. 특별히 원하는 그런 경로가 있다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원하는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경로에서는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 파일과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할 그런 파일들을 이제 보관을 해주면 나중에 그 파일을 복사해서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사용을 할 때도 상당히 편리하게 됩니다.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경로로 이동을 해줍니다. 지금 즐겨찾기를 통해서 미리 경로를 지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 들어갑니다. 됐나요? 뭐 적당한 이름은 상관없죠. 폴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폴더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로케이션, 즉 경로가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제너럴과 그 다음에 스크래치 디스크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렌더링 앤 플레이백이 있는데요. 동영상 편집이죠. 지금처럼 프리미어를 통해서 동영상 편집을 할 때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파일들을 불러옵니다. 특히나 비디오 파일을 불러왔을 때 현재의 프리미어 프로가 그 파일을 제대로 인식
시작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렌더러가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 소프트웨어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미어에서는 이제 머큐리 엔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당 강좌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자, 이 머큐리 엔진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프리미어를 통해서 비디오 파일을 편집할 때 보다 원활한 속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리얼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실제 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편집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머큐리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지원이 되는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픽 카드가 이제 지원이 되는 그러한 그 목록에 대해서는 역시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여러분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 여기도 있네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제 CPU 액셀러레이션 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머큐리 엔진을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GPU 쿠다 방식은 이제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사용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래픽 카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엔진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응을 하는 그런 그래픽 카드가 사용이 되는 그러한 분들은 위쪽에 있는 CPU 액셀러레이션 쿠다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여기에 GPU 그래픽카드에 대응이 되는 그런 그래픽카드 목록은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머큐리 플레이백 소프트 엔진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엔 비디오입니다. 네, 비디오의 디스플레이 포맷, 즉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간을 어떤 단위로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타임 코드가 있는데요. 타임 코드는 시간, 분초, 프레임 4가지 단위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디스플레이 방식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비디오 편집은 타임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뭐 핏 프레임 16mm, 35mm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프레임 단위로 사용이 되는데 주로 이제 영화와 같은 그런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프레임은 순전히 이제 시간 단위를 프레임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1프레임, 2프레임, 3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자, 참고로 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비디오는 초당 이제 29.97개의 프레임 개수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쉽게 30프레임을 사용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초에 30장의 이미지가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러한 동영상으로 보여지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가장 작은 요 단위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프레임이 이제 뭐 30장이 모여서 1초에 보여지는 영상이 만들어지는데요. 물론 영화는 좀 다르죠. 영화하고 이제 애니메이션 쪽은 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뭐 영화는 한 24프레임 정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여하튼 지금의 이 프레임을 통해서 이제 시간의 단위를 설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디오 편집은 타임 코드로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뭐 이러한 작업일 경우에는 프레임 단위로 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부분의 디스플레이 포맷, 자, 오디오의 이제 시간 단위죠. 단위는 오디오 샘플 방식과 밀리세컨드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디오 샘플 방식을 사용을 하겠고요. 자, 주로 이제 프리미어 프로가 비디오 편집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디오 샘플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요. 뭐 전문적으로 오디오 편집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거라면 이제 밀리세컨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캡처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촬영된 영상을 지금의 이제 프리미어 프로와 같은 이런 디지털 편집이죠. 하기 위한 비디오 파일로 이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하튼 캡처할 때에 그 비디오 포맷 방식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DV 방식과 HDV 방식이 있는데요. 뭐 요즘은 HDV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요즘 장비는 주로 이제 캠코더와 비디오 카메라를 말하죠. 물론 캠코더와 비디오 카메라는 말은 뭐 동일한 것이지만, 자, 여하튼 요즘 장비는 메모리를 통해서 뭐 SD 카드를 통해서 주로 촬영한 영상을 뭐 자동으로 이제 MPEG-4 방식이나 AVI 방식이나 그다음에 뭐 MPEG-2 방식 등과 같은 비디오 파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캡처하는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 테이프를 통해서 촬영한 그러한 그 비디오 카메라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캡처라는 이런 변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이 촬영한 영상이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촬영된 방식이 DV 방식이다. 그러면 DV, 그리고 HDV 방식으로 촬영이 됐다. 그러면 HDV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캡처에 대해서는 캡처에 대한 강좌죠. 그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엔 스크래치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스크래치 디스크는 이제 불러온 파일이나 캡처한 파일들 있죠. 자, 그리고 작업한 내용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이제 프리뷰 형태의 그 파일들이 저장이 될 그 경로를 뭐 디스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캡처했을 때의 그 경로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원하는 경로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서 로케이션에서 설정이 된 이 부분이죠. 이 경로를 기본 경로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뭐 별도의 경로로 지정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원하는 경로로 재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하튼 이제 캡처했을 때의 그 경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현재 샘플렛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로케이션에서 설정된 그 경로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또 있죠. 이제 커스텀을 통해서는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경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캡처 오디오 캡처했을 때 이제 오디오 부분입니다. 오디오 파일이 또 별도로 저장이 될 경로, 자, 일반적으로 똑같은 경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비디오 프리뷰, 작업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 즉 프리뷰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 프리뷰 했을 때에 그 가상 파일입니다. 그 파일이 저장될 경로 설정을 역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리미어 프로에서 뭐 실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지금 프리뷰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프리미어 프로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파일들, 즉 프리미어 프로에서 실시간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비디오 파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렌더라는 과정을 거쳐서 렌더 뷰라는 과정을 거쳐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렌더 뷰를 거쳐서 만들어진 그 프리뷰 파일에 대한 경로를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비디오 파일뿐만 아니라 뭐 트랜지션 효과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이펙트 같은 그런 효과를 적용을 했을 때도 역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재생이 되지 않은 즉 프리뷰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역시 렌더뷰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파일이 저장이 될 그 경로 역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비디오 프리뷰와 오디오 프리뷰 이렇게 각각 나눠줬고요. 자,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프로젝트 오디오 세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가 저장이 될 그 경로죠. 자, 그 경로에 대한 역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별도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뭐 일반적으로 로케이션을 통해서 기본 경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에서 만들어지는 그 작업 파일에 대한 경로 설정을 해주는 스크래치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프로젝트 설정은 이와 같은 형태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OK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합니다. 자, 이제 작업을 위한 하나의 이제 전체 작업을 위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자, 이제 실제 작업을 하기 위한 공간이죠. 시퀀스를 설정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에서는 이러한 작업 공간을 시퀀스라고 하고요. 뭐 애프터 이펙트는 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개념은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미어하고 애프터 이펙트는 서로 프로젝트와 컴포지팅과 시퀀스, 즉 작업 공간을 서로 공존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하튼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여러 개의 작업 공간, 즉 시퀀스가 사용이 됩니다. 가령 뭐 하나의 작업을 이 한 공간에서 모두 작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물론 짧은 그런 영상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뭐 영화나 뭐 드라마와 같은 이런 긴 그런 영상을 작업을 할 경우라면 실제 하나의 시퀀스 공간에서 편집을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의 형식 그리고 뭐 작업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시퀀스의 공간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 공간 즉 시퀀스는 또 다른 시퀀스의 일반 비디오 파일을 사용을 하는 것처럼 불러다가 뭐 최종적으로 또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자, 이전 시간에 워크플로우 강좌에서 시퀀스 생성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살펴봤죠. 만약 어떠한 파일이 불러와진 상태라면 그 파일 위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도 역시 시퀀스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파일의 뉴 시퀀스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N 키를 눌러서 새로운 시퀀스 단축키로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시퀀스 메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시퀀스 창이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이 공간이 이제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시퀀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파일의 그 규격에 맞는 그러한 이제 속성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물론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촬영한 그 파일에 대한 속성과 같은 개념으로 이제 주로 시퀀스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가령 뭐 DV 방식으로 촬영을 했다 그러면 DV 이 규격에 자, 여러분이 원하는 촬영을 했던 그 규격을 선택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뭐 옛날에 이제 테이프 방식으로 주로 사용을 했던 그 방식 DV 방식이죠. 자, 그리고 자,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탠다드 48kHz, 여기 48kHz는 오디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제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서 와이드 스크린이 있죠. 뭐 16:9 영상처럼 이렇게 가로가 세로보다 넓은 그러한 규격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옛날 방식처럼 4:3 비율의 영상을 뭐 와이드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화면의 비율이 왜곡이 되겠죠. 넓게 화면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3 비율로 촬영한 영상은 4:3 비율로 작업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해당 요 프리셋 규격을 선택을 해주면은 우측에 이제 프리셋 선택된 요 규격에 대한 세부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니까 뭐 i221394로 되어 있고요. 자, 캡처할 때 먼저 1394 카드를 통해서 캡처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화면 비율은 4:3 비율로 되어 있고요. 오디오는 48kHz. 48kHz는 이제 DV 음질이죠. 자, 그리고 뭐 이제 드롭 프레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우리 아래쪽에 보면 이제 제너럴 세부 속성입니다. DV NTSC 방식, 그리고 타임 베이스는 29.97 프레임, 초당 29.97개의 프레임이 사용된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프레임 사이즈 가로 720, 그리고 세로는 4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로가 가로보다 좁다는 거죠. 가로가 세로보다 이제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0.9091은 세로가 1이었을 때 가로가 0.9091이라는 것이죠. 맞죠? 예. 자, 그리고 아래쪽에 프레임 레이트는 위쪽에 있는 요거하고 이제 어디 있나요? 자, 요거 하고 똑같은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필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사선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어퍼 필드 퍼스트라고 되어 있죠. 뭐 옛날에는 이제 주사선 방식으로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우리 눈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자, 하여튼 그런 라인 방식으로 화면을 주사하기 때문에 그 주사선이 먼저 주사되는 그 순서도 중요합니다. 로어 필드 퍼스트는 아래쪽 부분의 선을 먼저 주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자, 국내의 영상 규격은 지금 이제 NTSC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럽 국가 중에서는 NTSC 방식이 아니라 PAL 즉 PAL 방식으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규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PAL 방식은 로어 필드가 아니라 이제 어퍼 필드라고요. 위쪽부터 먼저 주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프리미어를 통해서 우리가 편집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영상을 뭐 어디에서 볼 것인지, 국내나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NTSC를 사용하는 그런 국가에서 사용한다면 당연히 지금 NTSC 규격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PAL 방식으로 보는 그러한 국가에서 볼 것이라면 역시 이제 해당 규격을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PAL 방식으로 촬영한 그런 영상을 프리미어 지금 그죠? 국내에서 편집을 할 거라면 당연히 PAL 방식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PAL 방식이 있죠? PAL 방식의 이제 규격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규격이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프레임 레이트도 25프레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 프레임 규격도 좀 다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NTSC로 촬영한 영상인가 PAL 방식으로 촬영한 영상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자, 물론 대부분 이제 우리가 편집하는 그런 영상들은 우리가 촬영한 영상을 주로 편집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NTSC 이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여하튼 이제 DV 규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위쪽으로 보면은 뭐 또 다른 규격이 있죠. 뭐 캐논의 특정 이제 장비를 통해서 촬영한 그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규격입니다. 선택을 해보면 이제 거기에 맞는 규격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뭐 SLR 등 또 다양한 규격들이 있죠. 이게 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지금의 이 규격들도 아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뭐 최근에는 HDV를 아무래도 최고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텔레비전의 이 방송 규격도 HDV로 다 바뀌었죠. 예. 작년이죠. 작년부터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고화질의 16:9 와이드 화면을 통해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은 이제 고화질 HDV 방식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맞는 규격을 또 역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뭐 HDV 뭐 720 방식을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자, 왜냐하면 그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게 되면 아직 편집을 하는데 시스템, 즉 컴퓨터의 이 성능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HDV 720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요. 이보다 또 고화질의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 위쪽에 있는 뭐 1080 규격을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이 촬영한 그 규격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선 24프레임, 25프레임, 30프레임 요 세 가지 방식 사용이 되는데 여기 30프레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HDV를 선택을 해보니까 자, 앞서 설명을 했던 DV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자, 보니까 16대 9로 되어 있고요. 화면 비율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디오는 뭐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1280에 720의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로 똑같습니다. 자, 1280에 720이니까 가로가 훨씬 넓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16대 9 비율이라 그러죠. 자, 극장의 그 화면 비율을 뭐 16대 9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16대 9보다 조금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이제 와이드 영상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HDV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최근에 구입한 장비는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뭐 100%죠. HDV 형태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HDV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테이프에서 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비디오 파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여하튼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 규격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모바일 장치에 맞는 규격이 있고요. 이제 모바일 아이패드나 아이폰,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뭐 등과 같은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촬영한 그런 영상의 규격에 좀 맞는 그런 포맷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레드. 자, 레드는 요즘 이제 영화 촬영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장비,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텔레비전의 드라마도 요즘 레드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추노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사실 아마 최초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레드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이후에 뭐 아이리스와 같은 그러한 드라마가 레드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했다고 많이 알려진 적이 있는데요. 레드 카메라는 이제 필름을 통해서 촬영이 되는 게 아니라 역시 디지털 파일, 비디오 파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필름에 대한 그런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자, 여하튼 이제 레드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된 그 규격의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역시 해당 규격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뭐 과거에는 이제 4K까지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4K를 선택을 해주면 역시 비율은 16대 9 이제 똑같고요.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해볼까요? 자, 하나를 선택을 해보면 자, 화면 비율이 화면 크기, 자, 크기가 지금 앞서 HDV는 1280에 720이었죠. 근데 여기는 4096에 그다음 뭐 여기는 지금 없죠. 자, 여기 자, 여하튼 자, 지금 크기를 보니까 거의 4배에 가까운 그러한 프레임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고품질의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 최근에는 보니까 5K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K를 하면 당연히 이제 5000대의 그 프레임 비율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하나를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해보니까 5120이죠. 5120의 이 규격을 사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는 지금 256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하튼 자, 이렇게 이제 고품질의 영상까지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장비를 통해서 촬영한 그러한 영상에 대응을 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래쪽에는 XD캠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제 디스크 방식을 통해서 촬영이 되는 그러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요즘은 이제 워낙 SD 카드의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XD캠보다는 이제 SD 카드를 통해서 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역시 뭐 XD캠을 통해서 촬영한 그러한 작업 파일이라면 지금의 이 XD캠 규격을 선택을 해 주면 되겠고요. 자, 시퀀스는 이렇듯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작업에 사용을 할 그러한 비디오 파일의 이제 속성에 맞는 그러한 프리셋 규격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뭐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가급적 똑같은 규격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시퀀스에서는 프리미어 프로 CS6부터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의 똑같은 속성을 가진 그런 비디오 파일만 이 시퀀스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속성이 다른 규격의 파일도 지금의 시퀀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 파일의 속성이 지금의 시퀀스의 규격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뭐 형식이 다른 그러한 비디오 파일도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시퀀스죠. 이제 새로운 시퀀스의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뭐 시퀀스 번호 1, 2, 3번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편집하는 그 작업의 내용이죠. 씬의 내용별로 이름을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자, 시퀀스 프리셋에 대해 살펴봤고요. 세팅으로 가봅니다. 세팅을 가보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규격을 직접 여러분 스스로 설정을 하는 거죠. 사용자 이제 임의로 설정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는 선택이 되어 있는 그 규격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죠? 자, 이렇게 프리셋에서 선택된 규격으로 맞춰집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프리셋에 제공이 되는 그 규격이 우리가 즉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즉 편집하고자 하는 그 규격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하는 규격으로 직접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뭐 앞서 프리셋을 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트랙으로 가보면 이제 최초로 시퀀스 즉 여기 타임라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타임라인에 기본적으로 사용이 될 그 트랙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비디오 트랙이 현재 3개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만약 이 트랙보다 많은 개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해서 원하는 개수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뭐 필요 없을 경우에는 또 그죠? 개수를 좀 줄여두면 됩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설정을 하지 않고요. 나중에 작업을 할 때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트랙의 개수를 얼마든지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디오는 오디오 트랙에 대한 설정입니다. 자, 오디오 트랙에 대한 이제 그죠? 역시 비디오 트랙처럼 추가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스터 오디오 트랙을 스테레오 방식의 트랙을 할 것인지 5.1 채널 방식으로 할 것인지 멀티 채널 여기는 지금 채널에 구분 없이 어떠한 오디오 파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멀티 채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채널이죠. 모노 채널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스테레오 채널을 많이 사용을 하겠고요. 뭐 극장용, 돌비, 그죠? 5.1 입체 음향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5.1 채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작업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 참고를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모양의 이제 add 트랙을 사용하면 이제 새로운 트랙을 이제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지금 3개의 트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죠? 자, 이제 트랙에 대한 설정까지 모두 끝났다면 OK 버튼을 클릭을 해서 현재 설정된 시퀀스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설정된 프리셋을
자, 나중에 뭐 다시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세이브 프리셋을 통해서 저장을 해 줄 수도 있겠고요. 자, 모든 설정이 끝났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OK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새로운 시퀀스가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시퀀스는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름은 시퀀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작업하는 공간은 타임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작업을 위한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작업 공간이죠. 실질적인 작업 공간을 위한 시퀀스를 설정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작업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실제로 작업에 사용이 될 다양한 파일들을 불러와서 편집을 하는 일이 남았죠. 작업할 파일을 불러오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지금의 요 파일이죠. 그 프로젝트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정된 그 폴더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토 세이브 프리뷰 파일이 만들어질 그 폴더들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새로운 작업을 위한 프로젝트 설정과 시퀀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